여러분,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눈앞이 아찔하시죠? 현대인에게 화장지 없는 화장실은 그야말로 문명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요즘은 편의점만 가도 부드러운 화장지가 넘쳐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님들에게 부드러운 휴지란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물건이었습니다. 대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것들로 뒤처리를 하셨다는데요. 심지어 온 가족이 줄 하나를 공유하며 뒤를 닦았다는 충격적인 기록까지 전해집니다. 돌멩이부터 나뭇가지, 그리고 거친 새끼줄까지. 우리가 몰랐던 우리 조상님들의 은밀하고도 놀라운 뒤처리 변천사. 오늘 브라이언 히스토리에서 그 비밀의 문을 활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선조들은 그 험난한 과정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히스토리의 브라이언입니다. 오늘도 우리 역사의 흥미로운 한 페이지를 함께 넘기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민망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먹고 비우는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 할머니 댁 뒷간에 대한 추억 있으신가요? 캄캄한 밤, 무서워서 동생 손 꼭 잡고 가던 그 시절 말이죠. 뒷간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삶과 밀접했던 그곳은 때로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변소 귀신인 측신이 머리카락을 세어보고 놀래킨다는 무시무시한 괴담 때문에 밤이면 요강을 방에 두기도 했으니까요. 과연 조상님들은 이 은밀하고도 두려운 공간에서 어떻게 뒤처리를 했을까요?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로 기상천외했던 그 방법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조차 희미한 고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시기엔 사실 정해진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아주 희박했습니다. 주로 이동하며 생활하거나 드넓은 자연 속에서 해결하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배설물을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비료로서의 가치를 깨닫고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고조선 사람들은 뒤처리를 위해 유독 강가를 선호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흐르는 물이 가장 깨끗하고 확실한 뒤처리 도구였던 셈입니다. 물은 인류 최초의 비데이기도 했던 것이죠. 현대인들이 고가의 전자비데를 사용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차가운 강물에 몸을 맡기며 청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흐르는 물은 배설물을 즉각 씻어내 오염을 방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과학적인 효과까지 있었으니 시원한 물줄기에 몸을 씻던 그 시절은 나름의 낭만과 생존 지혜가 공존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가가 너무 멀 때는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마른 잎이나 부드러운 풀을 이용했습니다. 에이, 풀독 오르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상님들은 수천 년간 쌓인 생존 경험을 통해 독이 없는 풀을 기가 막히게 구별해냈습니다. 잎이 넓고 촉감이 좋은 칡잎이나 먹은 잎은 당대의 최고급 천연 휴지였고 때로는 풀의 향긋한 내음이 천연 탈취제 역할까지 겸했죠. 그런데 이런 자연 중심의 처리가 국가의 틀이 잡히는 삼국시대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도구의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것을 대충 집어쓰는 수준을 넘어 오직 뒤처리를 위해 정교하게 깎아 만든 전용 도구가 등장한 것인데요. 여기서부터 현대인의 상식을 깨뜨리는 조금 충격적인 비주얼의 물건이 등장합니다. 자, 삼국시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손에 들고 화장실로 향했을까요? 삼국시대, 특히 백제시대로 가면 고고학적으로 아주 놀라운 유물이 발견됩니다.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발견된 나무 주걱 모양의 막대기인데요. 이름하여 측주라고 불립니다. 약 26cm 정도 되는 이 막대기는 겉면이 가시 하나 없이 아주 매끄럽게 깎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대기를 어떻게 썼을 것 같으세요?
단순히 문지르는 게 아니라 배설물을 긁어내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으론 아니 그걸로 어떻게 싶겠지만 당시로선 가장 위생적이고 확실한 최신식 도구였답니다. 이 측주는 당시 백제의 수준 높은 화장실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측주가 고대 일본의 추기라는 도구와도 매우 흡사하다는 점인데, 이는 백제의 선진적인 화장실 문화가 이웃나라로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불교 경전에서도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청결 수칙으로 이 막대기의 사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을 만큼 측주는 당시 동아시아 지식인들 사이에서 가장 정갈하고 품격 있는 뒤처리 도구로 통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막대기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말린 뒤 다시 사용하곤 했죠. 요즘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나무 뒤집개 같은 느낌일까요? 평민들은 이런 막대기 외에도 토기로 만든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라시대 불국사나 안압지 같은 유적을 보면 놀랍게도 돌로 정교하게 만든 수세식 화장실 구조가 발견되는데, 이는 당시 귀족층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위생관념과 토목기술을 가졌는지 잘 보여줍니다. 물을 흘려보내 오물을 처리하는 현대식 시스템의 원형이 이미 1000년 전에도 존재했던 셈이죠. 고대인들이라고 해서 단순히 불결했을 거라는 생각은 큰 오산인 셈입니다. 자, 하지만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농업의 발전과 함께 또 다른 혁명적인 재료가 등장합니다. 고려시대는 불교 문화의 영향으로 청결을 무척 중시했습니다. 목욕재개하고 정성을 다한다는 말이 있듯이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곧 마음을 닦는 길이라 믿었죠. 심지어 사찰에서는 화장실을 해우소 근심을 덜어내는 곳이라 부르며 배설 행위조차 수행의 연장선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결한 선비나 스님이라도 뒤처리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이때부터 평민들 사이에서 국민적인 인기를 끈 도구가 바로 지푸레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산더미처럼 쌓이는 볏짚은 가장 구하기 쉬운 최고의 일회용 휴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뻣뻣한 볏짚을 그냥 쓰면 연약한 부위에 상처가 날 수 있어 손으로 정성껏 비벼 부드럽게 만드는 나름의 가공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아, 맞아. 어릴 때 시골에서 본 적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볏짚을 부드럽게 꼬거나 뭉쳐서 사용하면 의외로 흡수력도 좋고 촉감도 나쁘지 않아 당시로서는 가장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지풀은 사용 후에 그대로 거름더미에 버려졌습니다. 이 지풀이 썩어서 다시 밭에 거름이 되고 그 거름이 쌀을 키워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진정한 친환경 순환이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나요? 볏짚이 없던 산간 지역에서는 갈대나 억새의 잎을 말려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억새잎은 자칫하면 연약한 살을 베어버릴 수도 있을 만큼 날카로워 상당한 숙련도가 필요했죠. 물론 너무 뻣뻣하거나 날카로운 걸 잘못 선택해 엉덩이에 상처가 나는 낭패를 보기도 했지만, 조상님들은 이를 통해 자연의 모든 부산물을 소중한 자산으로 되돌리는 놀라운 생태적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은 대망의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엔 그 유명한 새끼줄과 호박잎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평민들의 뒷간은 대개 집 밖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사극 보면 이리 오너라 외치기 전에 뒷간부터 찾는 장면들 기억나시죠? 조선시대에 가장 흔히 쓰인 건 역시나 볏짚이었지만, 여름철에는 아주 특별한 천연 휴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호박잎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잘 익은 호박잎 쪄서 강된장 싸 먹으면 정말 꿀맛이죠. 그런데 그 넓고 부드러운 호박잎이 당시엔 아주 훌륭한 화장지 대용이었습니다. 단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앞뒷면을 잘 구분해서 써야 했습니다. 호박잎 뒷면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가시털인 육모가 빽빽하게 돋아있어 자칫 면을 헷갈려 잘못 썼다간 연약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입어 하루 종일 불이 난 듯한 쓰라림에 고생했으니까요. 당시 선비들이 쓰던 귀한 한지는 평민들에게 꿈도 못 꿀 사치였기에 조상님들은 이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의 질감을 몸소 겪으며 나름의 생존 노하우를 터득했던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가던 그 시대의 소박하지만 치열했던 삶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제의 새끼줄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공중 화장실이나 일부 가난한 가정에서는 뒷간 천장에 새끼줄 한 가닥을 길게 늘어뜨려 놓았습니다. 볼일을 본 뒤에 그 줄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슥 훑으며 지나가는 방식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걸 온 가족이 혹은 마을 사람들이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에이, 설마 거짓말이겠지 싶으시겠지만 모든 물자가 귀하던 시절엔 집 한 오라기조차 아껴야 했기에 나온 처절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이 줄은 수직으로 매달려 있어 오물이 아래로 흐르니 나름 위생거 A라고 위안 삼으며 사용했을 조상님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헛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줄이 너무 더러워지면 끝을 조금씩 잘라내거나 새 줄로 교체하곤 했는데 지금의 관점에선 비명이 터질 일이지만 당시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결핍 속에서도 나름의 질서를 찾아냈던 우리 선조들의 눈물겨운 뒤처리 방식.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잎도 없고 풀도 없는 추운 겨울엔 어떻게 했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엔 정말 막막했을 텐데요. 이럴 때 등장하는 구원투수가 바로 돌멩이입니다. 뒷간 한 구석에 매끄럽게 마모된 돌멩이를 수북이 쌓아두고 하나씩 골라 썼습니다. 차가운 돌이 살에 닿을 때의 그 짜릿한 느낌,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지 않으시나요? 특히 영하의 기온 속에 꽁꽁 얼어붙은 돌을 집어들어야 했던 그 비장한 마음은 현대인으로서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힘든 영역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은 단순히 아무 돌이나 집어쓴 것이 아니라 연약한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수천 번 물살에 씻겨 내려온 몽돌처럼 매끄러운 것들만 골라내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쓰고 난 돌은 다시 물에 씻어 햇볕에 소독해 재사용했는데 이는 자연에서 얻은 소중한 도구를 아껴 쓰는 지혜이자 당시의 최선의 위생법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추위를 견디며 살아냈던 진짜 삶의 풍경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왜 굳이 이런 불편함을 감수했을까요? 단순히 종이가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깊은 철학과 실용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선 인분을 단순한 오물이 아니라 황금거름이라 불렀습니다. 화학 비료가 전혀 없던 시절, 사람의 배설물은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소중한 자산이었죠. 그래서 남의 집 가서 볼일 보는 건 신뢰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의 배설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내 밭에 뿌릴 소중한 비료를 남에게 줄 수는 없다는 뜻이었죠. 오죽하면 먼 길을 가다가도 급한 신호가 오면 엉덩이를 꽉 움켜쥐고 기어코 자기 집 화장실까지 달려갔다는 웃지 못할 기록도 있습니다. 밖에서 배설하는 것을 마치 내 집안의 보물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만큼 아깝게 여겼던 셈입니다. 똥조차도 버릴 것 없는 자원으로 대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독할 정도로 철저한 실용 정신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똥은 내놓지 않아도 밥은 내놓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집안의 재산인 거름을 남의 집에 흘리고 올 수 없다는 농민들의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외출했다가도 급한 볼일이 생기면 엉덩이를 움켜쥐고 집까지 숨 가쁘게 뛰어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내 땅을 기름지게 할 천연 질소 비료를 길가에 허무하게 버리는 것은 농가 입장에선 큰 경제적 손실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지풀이나 호박잎, 심지어
새끼줄에 묻은 배설물까지 모두 한데 모아 삭혀서 다시 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생과 농업 생산성을 동시에 잡았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순환 경제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의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대의 수세식 화장실은 겉보기엔 깨끗하지만 소중한 자원을 물과 함께 통째로 버려버리니 조상님들이 보시면 저 귀한 황금을 그냥 버리다니 라며 참 아깝다고 혀를 차셨을지도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떠신가요? 그래도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드시고 한편으론 그 시절엔 참 정겹기도 했겠네 싶기도 하시죠?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화장지 한 칸이 누군가에겐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사춤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묘한 기분을 줍니다. 사실 서양에서도 19세기 후반에나 지금과 같은 롤 휴지가 발명되었고 그전엔 신문지나 심지어 옥수수 속대를 사용했다고 하니 뒤처리의 고통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류 공통의 숙제였던 셈입니다. 역사는 거창한 전쟁이나 왕의 이야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비우는 이 아주 평범하고 은밀한 일상 속에 조상님들의 숨결과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죠. 오늘 화장실 가실 때 부드럽고 뽀얀 화장지를 보며 한 번쯤 조상님들이 겪었던 고충과 그 불편함 속에 담긴 대지의 순환 철학을 깊이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우리 조상님들의 은밀하고도 놀라운 뒤처리 변천사를 살펴봤습니다. 조금은 민망하고 웃음이 나는 주제였지만 그 안에는 자연에서 얻은 것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려는 선조들의 숭고한 순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님들에게 뒷간은 단순히 오물을 버리는 곳이 아니라 집안의 애군을 막아주는 측간신이 살고 있는 아주 조심스럽고도 중요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어떤 도구가 가장 충격적이셨나요? 1번 막대기, 2번 새끼줄, 3번 돌멩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혹시 어르신들께 직접 들었던 생생한 뒷간 체험담이나 밤마다 무서워하며 가던 옛날 화장실에 얽힌 또 다른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브라이언 히스토리를 더욱 풍성하고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 브라이언 히스토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이야기가 모여 완성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가 더 깊고 재미있는 역사 여행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진진한 주제, 조선시대 왕들은 화장실을 어떻게 갔을까? 임금님의 이동식 변기, 매화틀의 비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단순히 왕의 배설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맛보고 냄새를 맡으며 왕의 건강을 체크했던 어이들의 눈물겨운 뒷이야기까지 흥미진진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 속 위대한 역사의 흔적을 찾는 여정, 앞으로도 브라이언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역사처럼 깊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